매거진 Y와 함께하는 리포터 강일아 리포터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희라 씨,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어떤 걸까요? 요즘 물가가 정말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데 정말 고물가 시대잖아요. 맞아요. 두 분은 좀 어떤 거에서 좀 체감을 하시나요? 예전에 이제 분식집 가면은 한 두세 명이서 10,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맛있게 먹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김밥 한 줄에 5,000원, 6,000원이 넘어가고 이런 어떤 먹거리 물가에서 좀 체감을 하고 장을 보더라도 저희가 세 식구가 장을 보면 예전에 5만 원 정도면 됐는데 이제는 10만 원이 훌쩍 뛰어넘는 걸 보면서 너무 힘듭니다. 저는 이 식비도 네. 그렇지만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때 정말 체감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주 가던 미용실이나 네일 아트샵 이런 데를 가잖아요. 예전보다 가격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자주 가기는 좀 힘들구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뭐 친구랑 외식을 한다거나 뭐 혼자 밥을 먹을 때에도 1, 2만 원이 뭐예요. 3, 4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시대인데 정말 시쳇말로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속상해. 맞아요. 네. 너무 속상해요. 그런데 이렇게 물가는 오르는데 현금 가치가 예전만 못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민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준비했거든요. 어떤 것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아, 진짜 너무 좋다. 평일 대낮에 커피라니. 아, 너무 여유로운데? 너무 좋아. 심심한데 여행이나 갈까? 오, 몰디브 좋다, 몰디브. 오. 한창 일해야 하는 나이지만 조기 은퇴를 하고 한가롭게 사는 사람들. 우리는 이들을 파이어족이라고 부르는데요. 최근 들어 이 파이어족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들에 대한 내용 준비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출퇴근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업무 스트레스에서 해방된다. 진정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며 유유자적한 삶을 즐기는 사람들. 이들을 우리는 파이어족이라고 부릅니다. 파이어족은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죠. 적어도 40대 초반 전후에 경제적으로 자립해 조기 은퇴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일컫습니다. 파이어족들은 일반적으로 재정적 독립을 빨리 이루고 조기 은퇴를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소비를 줄이고 오히려 저축을 많이 하는 방법도 있지만 무리한 투자를 이뤄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는 때때로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바로 이 실직이라든지 사업 실패와 같은 경우인 거죠. 헛돈을 쓰지 않고 그야말로 자산 증식에만 몰두하는 파이어족들. 그 결과 성공을 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죠. 이번 시간에 제가 뵙게 된 분 역시 마찬가지. 이분은 파이어족을 꿈꾸며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생각했던 것만큼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하네요. 큰일이 생겨 재정 계획이 흔들리고 말았다죠. 요즘 좀 힘든 상황에 놓이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떤 상황이신가요? 조기 은퇴를 좀 생각하고 있었어가지고 남들보다 좀 열심히 하려고 했고 그래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좀 무리하게 확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잘 안 돼서 좀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같은 시국에 조금 많이 힘드실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그렇다면? 요즘 뭐 백방으로 방법을 찾고 있는데 사실 뭐 뾰족한 수가 없어서 좀 고민입니다. 즐거운 은퇴 후 생활을 꿈꾸며 매일같이 사업에 매달렸던 한규 씨. 의욕이 너무 넘쳤던 것일까요? 과도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좋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실패를 받아들이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죠. 지금 이분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함께 찾아왔는데요. 고민 좀 함께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철저한 투자 전략을 펼쳤던 한규 씨. 이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려고 했지만 예상치 못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사무소를 찾아가 봤다네요. 들어보시니까 상담 결과는 좀 어떻게 보이시나요? 상담자분은 지금 개인 회생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사채까지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사채도 90%까지 탕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나이가 젊으시지만 그런 부분은 전혀 제약이 없기 때문에 예, 개인회생 신청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개인회생이 어떤 건가요? 개인회생은 이제 채무가 자산보다 많으신 분들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법원에서 일정 부분을 탕감해 주는 제도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추심 때문에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법원에서 추심 금지 명령을 내려줌으로써 채무를 상환하는데 좀 더 편하게 상환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이란 법원에서 감당하지 못할 만큼 빚이 있는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제도죠.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소득의 대부분을 3년 정도 갚으면 나머지 채무에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1년 59,897건에 달했던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2024년 97,443건으로 훌쩍 뛰어올랐을 정도인데요. 이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니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좀 해결책이 없어서 막막했었는데 오늘 일단 그래도 된다라고 하시니까 좀 다행이고 앞으로 좀 잘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개인회생이라고 하는 건 조금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까요? 일단 개인회생 제도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개인회생 인가가 난 이후에는 변제금을 착실히 갚아 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만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해봤습니다. 개인회생은 조심스럽고 주의해야 할 점이 많은 제도인 만큼 꼭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랄게요. 네, 잘 봤습니다. 파이어족 저도 예전에 되게 꿈꿔왔던 그런 삶이긴 한데 아직은 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파이어족이란 게 사실 굉장히 예전부터 뭐 유행이라고 해야 되나? 존재했었죠. 맞아요. 파이어족은 1990년대 미국에서부터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이 경제적 자립을 통해서 빠른 시기에 은퇴하려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조금 사회생활하는 20대부터 소비를 좀 극단적으로 줄이면서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네, 자금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하지만 이 한정적인 월급으로는 좀 제한이 있잖아요. 아무리 소비를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해도 고정 지출은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맞아요. 그래서 이 파이어족을 꿈꾸시는 분들은 제2, 제3의 부업을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고물가 시대인 만큼 이 월급만으로는 노후 자금을 그렇죠. 마련하기가 조금 힘들기 때문이죠. 네. 이번에 이제 희라 씨가 화면을 통해서 만나봤던 분 역시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그런 케이스였죠. 맞아요. 이분 역시 조기 은퇴를 꿈꾸며 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셨는데 조금 욕심을 부려서 사업을 확장했다고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서 조금 힘들어하셨습니다. 네. 저도 이분 소식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희라 씨가 함께 찾아보셨잖아요. 맞아요. 그분과 함께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많이 받아봤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개인회생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듣고 왔습니다. 네. 이 개인회생 제도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개인회생이 도대체 어떤 절차인지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개인회생 제도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과다한 채무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3년에서 5년간 매달 월 변제금을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채무를 이제 면책시켜주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누구나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라든지 영업소득자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소득자.
여야 한다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네. 개인회생 제도는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고요? 맞아요. 아무래도 좀 신청 절차가 조금 까다로운 만큼 좀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좀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좀 꼼꼼하게 서류 준비하지 못하게 되면 원하는 결과를 좀 얻을 수 없다고 하니까 좀 서류 준비 좀 꼼꼼하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 궁금한 게 이제 매달 상환해야 되는 그 변제금 액수인데 이게 좀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우리 그냥 다달이 나가는 돈이 있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네, 일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전문가 상담하면서 저도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이 필수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현재 재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증빙 서류를 통해서 자료를 알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서류 준비 꼼꼼하게 하셔야겠죠. 또 이렇게 신청을 하려면 다양한 점들을 고려해야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신청 절차가 마냥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변제 계획을 수립한 후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꼼꼼하게 신중하게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